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이 모니터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ECLS는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환자의 이제 바이탈 사인, 이제 블러드 가스, 그다음에 이제 벤틸레이터 세팅 등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뭐 에크모뿐만이 아니고 뭐 CPB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롤러 펌프나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 뭐 롤러 펌프는 에크모에서는 뭐 거의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요즘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RPM 또는 이제 플로우메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플로우가 측정이 이제 되게 되고, 이제 계속 컨티뉴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플로우를 측정하는 이 방법은, 이제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 롤러의 이제 간극, 이 오클루전이라고 하는데, 이 조절이 이제 제일 먼저 잘 조절이 되어야 되고, 이게 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실제 나타나는 플로우는 이제 낮거나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 펌프는 이제 이 튜빙이 들어와서 이 롤러와 이 월과의 사이, 이 튜빙을 사이에 놓고 이 사이 간극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RPM에 따라서 이제 LPM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되거나 너무 적게 되는 경우에는 똑같은 RPM이 100rpm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그 환자한테 공급이 되는 이 분당 이 혈류량은 적거나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오클루전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30대 뭐 1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30인치 높이에서 이제 이게 물기둥법인데, 뭐 물기둥법과 이제 뭐 프레셔를 이용한 이런 압력의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물기둥법에는 30대 1의 이 법칙에 의해서 30인치의 이상의 높이에서 1분의 뭐 1cm를 가가, 보통 크게는 2.5cm까지 이야기를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 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오클루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롤러에서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 이제 뭐 상당히 환자한테는 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롤러에서는 이제 방향성과 이제 오클루전입니다. 이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이 정확한 플로우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의 아트리알 사이드에서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압력을 형성하는 조건 인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멤브레인을 지나서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멤브레인에 이 아트리알 필터에 그 옥시네이터에 인과 아웃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를 안 한다 그러면 아트리알 필터를 지난 플로우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이거 압력을 형성하는 조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옥시네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당연히 회로의 크기가 있겠죠. 회로의 사이즈. 세 번째는 이제 이 캐놀라의 이제 사이즈가 이제 이런 압력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플로우도 상승이 된다면 당연히 압력이 이제 상승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그 압력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항상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상승을 한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꼭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멤브레인 렁을 지나서 이제 압력 경사도, 이걸 프레셔 그라디언트라고 그러는데, 압력 경사도는 이게 이제 플로우라고 했을 때 이게 프레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 보통은 캐놀라마다 이런 식의 형성을 지니고 있고, 캐놀라의 경우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이런 옥시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미 각 그 회사의 제품마다 이 결정이 돼서 나옵니다. 측정을 해서 회사에서 보통 측정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플로우와 여기 나오는 플로우를 봤을 때, 여기에서 플로우가 100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뭐 7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 경사도가 3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측정할 때 이거를 물로 하느냐 아니면 뭐 소나 돼지의 혈액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압력 경사도는 또 달라질 겁니다. 이 혈액에 이제 비스코시티가 있는 점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점도에 의해 점도가 상승을 하면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도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거기에 보면 실험 데이터에 보면 이게 뭐 소의 핀지, 뭐 어떤 돼지 어떤 동물의 핀지를 가지고 그런 검사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경사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제 캐놀라의 M 넘버를 기초를 해서 이제 플로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캐놀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뭐 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여러 종류의 캐놀라가 있는데, 이 M 넘버라는 거는 M 넘버가 상승을 하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M 넘버가 낮다는 거는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낮다는 거고,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높다는 거는 플로우가 적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낮다는 거는 플로우가 많이 간다는 소리고, 이거는 비너스 캐놀라나 아트리얼 캐놀라나 동일합니다. 캐놀라는 뭐 길이가 짧은 게 있고 길이가 긴 게 있을 거고, 뭐 그냥 이 엔드홀만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사이드홀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측정을 해서 이 M 넘버라는 거를 동일한 값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짧은 캐놀라가 M 넘버가 뭐 2.0이다. 근데 긴 캐놀라가 뭐 2.0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길이는 짧고 이건 길이가 기는데 동시에 M 넘버라는 게 2.0으로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양의 플로우를 보내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M 넘버 가지고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외국은 M 넘버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캐놀라를 선택을 해서 얼만큼의 플로우를 줄 수 있을지, 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M 넘버가 이제 캐놀라마다 이제 그 어떤 플로우를 얼만큼 보내줄 수 있는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예측할 수가 있고, 만약 측정되는 압력이 이제 예상 수치보다 높다면 이제 아트리얼 라인 또는 아트리얼 킹킹이 됐거나, 이 캐놀라 전단의 플로우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어떤 오클로더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캐놀라 뭐 CPB도 마찬가지고, 이 압력이 중요한데, 이게 뭐 피모랄 아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피모랄 아테리도 피모랄 아테가 들어가서 이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 보통 에크모는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형성을 시키는데, 이게 뭐 혈관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톨처스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삽관을 해서 캐놀라가 들어가서 이런 월에, 엔드홀이 이런 월에 바로 쏴버린다면 압력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에 그 에크모를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RPM을 상승을 시키고 이제 아트리얼 라인을 풀러서 이제 플로우를 유지를 시킬 때, RPM은 이제 센트리퓨갈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RPM이 상승을 해도 프레셔, 디스탈 SBR에 영향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플로우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로우가 상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캐놀라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뭐 다이섹션이 돼서 펄스룸에 들어가나, 이런 경우에 이제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이때 이제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렇게 RPM을 상승을 시켜서 아트리얼 라인에 잡혀있는 클램프를 풀어서 펌프를 운영해주는 과정에서 이 플로우가 형성이 안 된다, 아니면 이 RPM이 형성이 됐는데 플로우가 낮게 형성이 된다 그럴 때는, 이 캐놀라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두 번째는 또 비너스 라인이 플로우가 잘 형성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이 아트리얼 라인에 압력이 받는 거를 제외하고 비너스 라인에 이제 RA에 이제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위치가 부적절해서 드레인 자체가 안 돼서 플로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크모 같은 경우는 리저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 환자의 이제 RA에 캐놀라가 들어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면서 이 플로우를 형성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캐놀라의 위치가 잘못이 되면 이제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환자 자체가 볼륨 자체가, 체액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볼륨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걸 판단을 해서 지금 위치라던가, 위치는 엑스레이나 여러가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 위치도 괜찮고 캐놀라의 크기도 괜찮고 압력도 받는 데가 없는데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 환자의 체액량 자체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체액량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혈관을 기준으로 해서 간질구획과 그 다음에 세포 내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 혈관 자체에 볼륨이 없는 겁니다. 근데 환자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데마가 심하거나, 이데마가 심한다는 건 서브스티셜 플루이드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소리고 혈관에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혈관의 자체에 볼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서브스티셜에 있는 지금 부종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물들을 다시 끌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캐놀라의 위치라던가 옥시네이터의 여러 가지 프레셔 그라디언트라던가 이런 기계적인 거를 이 기계적인 거에는 문제가 없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체액량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특히나 압력 모니터링은 중요한데, 여기서 측정하는 거와 여기서 측정할 때 이게 인이고 이게 아웃이라고 했을 때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통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압력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쪽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환자 쪽에서의 캐놀라 사이즈가 작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제 압력이 상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플로우가 올라가면 압력도 상승을 하겠죠. 여기에도 같이 동시에 재서, 만약에 여기가 이게 옥시네이터가 만약에 어떤 클럿이라던가 이런 거에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센트리퓨갈 펌프가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압력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또 떨어지겠죠. 반대로 만약 플로우가 증가를 하면 여기도 같이 올라가고 여기도 같이 올라가야 될 텐데, 이게 정상이라면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 옥시네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전단의 환자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SBR이 올라간다고 하면 환자가 혈압이 에크모 돌리기 전에 약을 많이 써서 심장이 잘 안 뛰니까 그럼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해서 SBR 자체가 엄청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인 프레셔가 100 이상이 1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보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면 여기도 상승하고 여기도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당연히 플로우는 적게 나올 거고, 똑같은 RPM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동시에 확인을 해서 보는 게 가장 환자한테 지금 플로우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순환 자체가 안정적인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SBR 자체를 에크모를 돌리는 과정에서는 떨어뜨려야 될 거고, 모든 약들을, 그래서 이 바소와 관련된 약들은 다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이 순환 자체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상황은, 이제 캐놀라 사이즈가 이제 토탈 카디악 아웃풋에 비해서 이제 작은 사이즈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제 압력 경사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캐놀라 이제 다른 라인이라던가 이런 게 다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이 캐놀라 사이즈가 작게 되면 이제 압력 경사도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놀라가 이렇게 이제 나가서 여기 환자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압력 경사도가 높다는 거는 이쪽에서 100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30밖에 안 나온다 얘를, 그러면 70이라는 게 이제 이 압력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 70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속도로 벨로시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벨로시티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이게 좀 위험한 건데, 보통 이제 너무 심해지면 이제 제트플로우라는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혈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혈관의 다이섹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서 너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일단 혈액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혈액이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이 속도에 의해서 혈관에 부딪히던 뭐하던 이 혈관이 이제 혈액이 손상이 되는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히 헤마추리아, 그러니까 유린에 이제 유린이 이제 빨갛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혈구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혈관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캐놀라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 월을 보고 쏘고 있다던가, 캐놀라의 전단의 팁이 이제 혈관에 맞닿아 있을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캐놀라를 삭관을 하고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들어갔다고 해서 플로우가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체외순환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 보통 에크모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순환,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하면 이 환자가 캐놀라를 삭관을 해서 그냥 돌려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에크모는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환자가 그 캐놀라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갔을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또 경험도 많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CPB 운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그냥 삽관만 위에서 캐놀레이션만 됐다고 해서 펌프를 돌려가지고 환자가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다이섹션으로 인해서 이제 캐놀라가 이제 펄스 루멘으로 이제 삭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펄스 루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은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뒤로 역류를 잘 안 한다던가, 보통 삭관이 되고 그 펄스 루멘에 들어가게 되면 피가 이제 캐놀라를 풀거나 이럴 때 피가 아티랄 경우에는 역류가 확 돼야 되는데 캐놀라 쪽으로 그게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험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할 겁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ECLS 순환, ECLS 순환, 이거는 뭐 CPB와도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이 믹스드, 그러니까 혈액 이제 비너스 세츄레이션입니다. 뭐 SbO2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비너스의 이제 세츄레이션입니다. 이 산소 분압인데, 산소의 포화도인데, 이 세츄레이션이 75%가 정상인 겁니다. 뭐 맨날 설명을 드리지만, 헤모글로빈에 4개의 펩타이드에 O2가 4개가 붙어서 가면 이게 이제 조직을 지나서 이제 정맥피로 왔을 때 하나만 조직에 전달을 해주고 3개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 범위인데, 이게 만약에 50%다 아니면 뭐 더 그 이하로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나,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했거나, 그럼 이 원인을 찾아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낮아지거나, 유효순환 혈액량이 낮아지면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도 플로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SbO2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뭐 어떤 원인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로 드레인된 혈액이 SBC, IBC, 뭐 코로나리 사이노스도 혼합된 혈액이고, 그 다음에 SbO2는 이제 비너스의 아트리알 바이패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DO2와 BO2의 이제 산소 공급과 산소 소모의 레이시오의 정확한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책을 보면 점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2대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SbO2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3대1,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꼭 3대1, 그 공급과 소비가 3대1 이상이 돼야지 이제 이게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증가한다는 것은 산소가 부족해서 이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한다는 소리고, 혐기성 대사는 이제 글루코즈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성되는 게 이제 락테이트입니다. 이 락테이트가, 혈중 락테이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너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을 괴사를 시킨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랩에서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 상태가 나타난다는 자체가 이제 산소 공급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크모가 운영이 에크모를 운영을 하기 전에 이 환자가 심장 자체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심장에 박출이 없기 때문에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 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패스를 해서 이제 그 RA에서 드레인 시켜서 이거를 피모랄 아테리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이제 충분한 혈류를 공급을 해서, 충분한 혈류가 공급이 되면
당연히 이제 O2도 공급이 될 것이고, O2가 충분히 공급이 되게 되면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 이제 호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환자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플로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에크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한 플로우를 줘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캐놀라가 충분히 그 환자한테 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작게 쓴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작은 캐놀라라도 강제로 RPM을 올려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압력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프레셔 그라덴트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캐놀라가 작아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피가 손상이 되게 되고 혈액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캐놀라가 잘 들어가는 건 아는데 혈관에, 근데 이게 그 체내순환사들도, 이 에크모를 운영하는 체내순환사들도 이 서점과 잘 그 얘기를 해서, 잘 대화를 해서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캐놀라가 작게 들어가면 이 환자한테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캐놀라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면 절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게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책에도 맨날 얘기하는 게, 그 환자한테 가장 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캐놀라를 넣으라고 하는데, 환자한테 뭐 70kg 환자한테 뭐 15프렌치 아트리알 캐놀라를 넣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15프렌치는 플로우가 이 사람을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캐놀라 자체의 그 프레셔 로스에 의해서 절대로 작은 캐놀라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환자에 맞는 캐놀라를 써야지. 이 바이패스 동안 SbO2가 75%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관류의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제 공급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표가 이제 SbO2라는 거,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제 전신 회로의 블러드 가스의 측정은 이제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좋아지고 SbO2를 측정을 했을 때도 이제 정확한 이런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제 ABJ는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 시스템에 이제 경피적인 이제 산소 그 측정기와 이제 이 온라인 PCO2 모니터 가스 분석을 위해 혈액 측정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의 측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게 에크모도 뭐 CPB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라인 그 어떤 측정 장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SbO2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동영상 여기 뭐 이쪽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PO2, 뭐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뭐 헤마토크리트,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측정이 돼서 아예 컨티뉴스하게 보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외국은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컨티뉴스하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당연히 환자가 뭐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얘가 이제 베노비너스 바이패스 동안 이제 혼합된 이제 믹스드 블러드의 재순환에 의해서 이제 또 상승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베노의 경우인데, 베노가 이제 이게 RA에서 SBC와 IBC가 있을 때 뭐 일로 들어올 수 있고 일로 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믹스드된 이 리서큘레이션 된 것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상승되어서 나올 수가, 리서큘레이션이 이게 RA에서 RB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RB로 넘어가는 볼륨보다 이쪽으로 많이 리서큘레이션이 된다면 이런 수치들은 다 상승돼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앤드 타이달 CO2의 측정은 이제 네이티브 렁의 기능 평가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LS 시작 후 초기에는 이제 엔드 타이달 CO2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에크모 운영을 과정에서 CO2 블로잉이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근데 이제 CO2가 이게 정상이면, 이제 이게 정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ECLS 위닝을 이제 또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제 환자를 볼 수 있는 엔드타이달 CO2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그런 환자의 그 회복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또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에크모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 이런 뭐 캐놀라를 넣어서 그 당연히 돌리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를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환자가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이라는 건 압력만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가스 블러드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체외순환사가 이 환자의 그런 그 체액량도 확인을 해서 이 체액량 자체가 혈관 쪽으로 이제 정확하게 그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서비스티셜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에크모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플로우도 봐야 되겠죠. 플로우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아트리알 라인의 캐놀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너스 라인의 위치 그 다음에 운영이 돼서 이 아트리알 라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압력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환자의 그 CBC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